네, 반갑습니다. MBN골드의 성화준 매니저입니다. 오늘도 성화준의 투자 나침반 여러분들하고 시장 함께 열어가면서요. 지금 시장에 대한 현실을 좀 더 진단하고 어떤 쪽의 대응을 좀 챙겨야 되는지 요거 한번 좀 이야기를 같이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현재 시간 기준으로 코스피는 약 5,300선을 좀 하회를 하면서요. 이 외국인과 기관들의 순매도세가 계속해서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뭐 외국인들이 1조 한 6천억 원대 매도가 나오고 있다 보니 그거를 또 개인들이 온전히 좀 받아주고 있는 모습들이 나오는데요. 일단 뭐 현 시점에서는 시장이 반등에 대한 흐름이 나온다기보다는 상승폭을 좀 계속 반납하고 좀 저점으로 치닫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아마 시장 참여자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약간의 좀 우려가 같이 좀 섞여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시장 계속해서 이런 좀 분위기가 나올 것이냐 아니면 반등할 수 있는 전략 후강의 시장이 이어질 수 있겠느냐, 요거에 대한 진단을 좀 한번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결과적으로 오늘 시장이 빠진 이유는 지난 미국장의 흐름들의 탓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AMD의 폭락 쇼크가 있으면서 엔비디아라든가 일부 관련 기업들도 같이 또 주가의 상승폭을 반납을 했기 때문에 사실 최근까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제가 저번 거래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락의 명분만 발생한다라 그러면 당연히 차익 실현하는 게 자연스러운 흐름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죠. 게다가 최근에 외국인들이 시장을 계속해서 좀 순매도를 일관하면서 차익 실현하면서 현금을 좀 챙기는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여기에 또 미장에 대한 이 반도체 쇼크까지 있었다? 현 시점에서 매도를 안 할 이유가 없다. 좀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당장에 뭐 이런 흐름들이 우리나라 시장의 추세를 좀 꺾어버리면서 그냥 계속해서 이제 밀릴 것이냐, 아니면 어느 정도 좀 하단을 지지해 줄 것이냐, 이걸 봐야 될 것 같은데, 뭐 일단 미장에 대한 흐름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라 그러면 그나마 다행인 건 미장의 시간의 거래들을 보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알파벳에 대한 투자 그리고 실적에 대한 내용들 덕분에 엔비디아라든가 주요 기업들이 다시 한번 반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알파벳에서 뭐 2026년 설비 투자에 대한 부분들을 데이터 센터 또는 뭐 AI 반도체 그리고 또 이 전력 설비에 대한 투자 사이클을 또 언급을 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기대감들이 미장에서는 다시 한번 또 회복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다 보니까 오늘 장 초반에 외국인들이 어느 정도 우리 시장을 좀 상승폭을 좀 반납하는 매도세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제가 말씀드렸듯이 HBM에 쏠려 있는 시장이 또는 낸드와 디램 쪽으로 좀 더 흘러 들어간다라 그러면 오히려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서 팔았던 현금을 일부 다른 또 소부장 기업들로 이동할 수 있는 순환매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흐름들을 오히려 좀 기대해 보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게다가 지금 시장에서는 뭐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흐름만 볼 게 아니고 워낙에 또 대체제, 그러니까 이 어느 한쪽이 무너지면 어느 한쪽이 오르는 좀 이렇게 대피소 역할을 하는 움직임들도 많이 나오죠. 그럼 지금 그런 시장의 흐름들을 놓고 봤을 때는 저는 제약바이오 섹터라든가 전력 서비스 섹터에 대한 흐름들도 여러분들이 한번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 말씀도 같이 좀 전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미장에서도 일라일리에 대한 폭등, 뭐 노보노디스크가 가이던스를 하향 조정했고 오히려 그에 대한 반사수혜가 기대되기 때문인데 그런 흐름들을 본다라 그러면 우리나라 제약바이오 기업들한테도 분명히 다시 한번 비만약 시장에 대한 기대감 쏠릴 수 있다는 점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력 설비 쪽에 대한 내용들도 풀어드리자라 그러면 결과적으로 알파벳이 투자하는 내용들이 AI 데이터 센터. 그럼 결국엔 전력 설비, 전력에 대한 사이클이 이어질 수 있죠. 게다가 지금 우리 정부에서도 원전에 대한 이야기들이 미국과의 협력 관계가 계속 부각되고 있다 보니까 이 흐름의 사이클을 본다라 그러면 전력 설비 인프라 관련 기업들도 계속해서 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다.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현 시점에서 주가가 밀리는 부분에 대해서만 걱정하실 게 아니고 오히려 하락하는 자리에서 그럼 그 다음에 반등 섹터, 반등 업종은 뭐가 될까? 이 순환매에 대한 흐름들을 여러분들이 미리 선점하시는 대응이 가장 또 여러분들 계좌를 채우는데 유효할 것이다. 좀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시각 최근 종목, 이 시각 특징주 한 종목 좀 설명드릴 텐데요. 이 시각 특징주 오늘은 롯데관광개발 이야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최근에 이 카지노 관련주, 여행 관련주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확실히 기대감에 좀 주가가 반등하는 모습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중에서 롯데관광개발에 대한 흐름들을 만들어 드리자면요. 결과적으로 보통 1월은 카지노의 전통적인 비수기로 꼽힙니다. 근데 지금 롯데관광개발 같은 경우에도 뚜껑을 열어보니까 매출이 작년 대비 무려 55%나 급증을 했고요. 손님들이 칩으로 바꾼 돈인 드루백도 90% 가까이 폭등했습니다.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외국인 관광객들이 우리 시장을 방문하면 예전처럼 큰 돈을 쓰지 않고 이렇게 작은 돈을 쓰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 시장에서 올다무라고 해서 올리브영, 다이소, 무신사 이런 내용들의 키워드로 많이 부각이 됐었는데 지금은 다시 어느 정도 경기 회복 사이클이 들어오고 특히나 이제 이 일본 여행을 주저하는
중국인들이 한국으로 좀 많이 찾아오다 보니까 이에 대한 카지노 매출도 같이 또 큰 섬들의 카지노 매출이 같이 좀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지금 롯데관광개발한테도 수혜로 좀 반영이 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게다가 지금 롯데관광개발도 카지노 테이블을 기존 167대에서 187대로 늘린다 하면서 확장 공사까지 하고 있는 상태고요. 이런 식으로 좀 수용 능력이 커진다라 그러면 당연히 매출 상단은 더 열리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재료들이 롯데관광개발의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이 우리나라 구정 그리고 이게 중국 춘절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여행객이 더 추가적으로 많이 유입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어느 정도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 물론 현 시점에서 신규 매수를 제시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보유자분들께서는 조금 더 상담을 열어두고 여유 있게 좀 대응하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시각 특징주 롯데관광개발 여러분들 보유자의 영역이다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되는 저는 핵심 종목 한 종목 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추천주, 오늘의 핵심 종목은요. PI 첨단 소재 이야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시장에서는 어떤 새로운 이슈들과 데이터들, 이런 레퍼런스들을 좀 많이 좀 기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시장에서도 지난 거래일에 보게 되면 일론 머스크의 이 우주 데이터 센터에 대한 기대감들, 뭐 중국을 방문해서 뭐 태양광 기업들과의 미팅이 있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시장에 나오다 보니까 어제만 하더라도 뭐 하나솔루션부터 뭐 관련된 기업들이 급등하는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저는 그런 시장 상황 속의 흐름들을 본다라 그러면 물론 태양광 관련주도 좋고 우주항공 관련주도 좋지만 저는 오히려 소재 쪽에서에 대한 해답을 한번 찾아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PI 첨단 소재 본업은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뭐 갤럭시나 아이폰에 이 AI 기능이 들어가면서 발열이 발생하죠. 그럼 발열이 발생하게 되면 이 고성능 칩의 성능이 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걸 잡아줘야 되는데 이걸 잡아주는 핵심 부품이 방열 시트, 이거에 대한 원재료가 PI 필름입니다. 이 PI 첨단 소재가 갖고 있는 전 세계 PI 첨단 소재 이 소재는 전 세계에서 이 필름을 가장 많이 만들고 가장 잘 만드는 기업으로 손꼽히고 있다 보니까 뭐 본업에서 하고 있는 뭐 온디바이스 AI 그리고 뭐 이 휴대폰, 스마트폰 사업에서의 이 PI 필름이 계속해서 캐시카우로 자리 잡고 있다라는 이 본업에 대한 설명을 좀 먼저 드리겠고요. 어쨌든 제가 현 시점에서 PI 첨단 소재를 기대하고 바라보는 이유는 우주 데이터 센터에 대한 이 제한 사항을 PI 첨단 소재에 대한 소재로 극복할 수 있다는 점,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일단 현 시점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우리가 위성 사진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위성이 금색이나 은박지 같은 걸로 칭칭 감겨 있는 거를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게 단순히 그냥 위성 띄웠으니까 못 뿌리려고 한 게 아니고 아시겠지만 우주는 태양빛을 받으면 영상 120도, 그늘이 져버리면 영하 180도 막 이렇게 끔찍한 환경이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이 온도 차이를 견디게 해주는 유일한 소재가 바로 폴리미드입니다. 근데 이 PI 필름들을 여러 겹 겹쳐서 만든 다층 방막 단열재가 필요한데 이거를 누가 만드느냐? PI 첨단 소재가 만들고 있죠. 그래서 이 특수 필름이 무조건적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지금 일론 머스크가 우주의 데이터 센터를 짓겠다, 이 PI 첨단 소재의 특수 필름이 필수적으로 사용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될 수 있다는 점, 이 모멘텀 한번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 또 우주로 이 만약에 데이터 센터를 쏘아 올리고 태양광 패널을 쏘아 올리려고 그러면 결국엔 무게에 대한 한계점도 도달을 하게 되겠죠. 뭐 쏘아 올리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건 또 한계가 있으니까요. 근데 지금 시점에서 본다라 그러면 무겁고 깨지기 쉬운 유리기판으로 태양광 패널을 만든다? 당연히 비효율의 극치가 될 수밖에 없죠. 그럼 현 시점에서 필요한 건 PI 바니쉬입니다. 그러니까 액체 상태의 PI를 바르고 굳히면 유리처럼 투명하지만 종이처럼 가볍고 휘어지는 플라스틱 기판이 형성되는데 이 기술을 누가 갖고 있다? PI 첨단 소재가 갖고 있다. 그래서 물론 아직까지는 일론 머스크의 우주 데이터 센터에 대한 재료가 우리 시장까지 확실하게 잡혀 들어오고 있지는 않지만 지난 거래에도 중국에 대한 모멘텀들이 잡혀 들어오면서 우리나라 관련주가 반응을 했기 때문에 본업에서 돈을 잘 벌고 있는데 새로운 모멘텀까지 같이 들어온다라 그러면 PI 첨단 소재 역시나 우주항공주가 광기 어린 상승이 나왔던 것처럼 우주 데이터 센터에 관련된 모멘텀 잡혀 들어오기만 한다 그러면 저는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격대 19,600원, 19,500원 선 저는 충분히 매수 가능하다 말씀드리겠고요. 목표가는 단기입니다. 뭐 22,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7,500원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못다한 이야기들은요. 오늘 저녁 10시에 여러분들 성화준의 급등전략회의 공개 방송을 통해서 또 자세한 내용 풀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PI 첨단 소재 말고 또 다른 수혜주가 궁금하신 분들은 언제든 함께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남은 시간 증시탱과 함께 성공 투자하시고요. 저는 내일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